할아버지에 대한 추억. 후배를 만난 자리에서 며칠 전 내 초등학교 동창 하나가 그의 할아버님의 백회생신을 차려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참으로 진귀한 일이다. 의학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한 세기를 산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이내 그 친구가 한없이 부러워졌다.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다니. 아직도 친구가 손자라는 신분을 누리고 있다니. 얼마 안 있으면 할아버지가 될 나이인데 그의 할아버지가 신선처럼 앉아서 맨눈으로 신문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나의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온화한 성품을 지닌 분이셨다. 19세기 말엽에 태어나셔서 조선의 쇠망을 보시고 일제의 압제와 해방 그리고 6.25의 참변을 고스란히 겪으신 분이었다. 하루 종일 말씀 한마디 없으시던 할아버님이 언제인가부터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내 혼사에 대해 안달을 하기 시작하셨다. 고등학교 말이나 대학 초이니 20살이 막 되었을 때로 기억이 된다. 하기는 당신의 아드님을 그 정도 나이에 혼인을 시켰으니 당신 손자 역시 혼인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좀 의미가 달랐다.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서두름이거나 할아버지답지 않은 안달스러움이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이미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예감하고 당신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강박관념의 표현이 아니었던가 싶다. 콧등으로도 듣지 않던 부모님을 철이 없다거나 정신이 나갔다거나 하시며 나무라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진지하고 노심초사하셔서 그 모습을 뵙기가 차마 민망하기도 하였다. 돌이켜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리며 죄스러워지기까지 한다. 그러던 한두 해 후 할아버지는 끝내 큰손자의 혼인을 보시지 못한 채 돌아가시고 말았다.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잃지 않으시던 분이셨다. 그것은 수만의 대화였다. 부모님의 꾸중이 조금 지나치다 싶으면 역정을 내시며 내 편을 들어주셨다. 그것은 깊고 깊은 사랑이었다. 나는 콧등부터 노랗게 변해가는 할아버지의 운명 앞에서 가슴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했고 보고 싶은 것이 또한 있는 듯 했으나 한마디 말씀도 못하시고 한 번 눈을 떠 세상을 보지도 못한 채 숨을 거두신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으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를 누리고 계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친구가 한없이 부러워진다. 내 아이의 할아버지가 꼭 그때 내 할아버지의 연세쯤 되신 것 같다. 몇 년 전 유학을 보내겠다고 하자 매우 못마땅해 하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물론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으니 저것이 나이 50이 넘었다고 하나 언제나 철이 들까 하고 염려하셨을 법도 하다. 공부한답시고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아들이 기특하기는커녕 못마땅하기 짝이 없다. 나에게도 그러하니 제 할아버지께야 오죽하랴. 며칠 전 제발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 한 통만 하라고 간곡히 편지를 써보냈다. 그 아이야 제 앞이 효도하려는 줄만 알겠거니 어찌
할아버지 할머니의 크고 큰 손자 사랑을 알겠느냐. 불효는 끝이 없어도 천년만년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에 자식된 이들의 마음일진데 머리가 휘어지고 등이 굽어지는 모습이 나를 슬프게 한다. 얘야, 제발 할아버지께 전화 좀 드리려무나. 비행기를 기다리며 앙카라 공항에서 이스탄불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에 아들의 전화를 받았다. 서너 시간의 만남을 뒤로 하고 헤어져 서울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입학보다는 졸업이 어렵다는 중동 공과대학에 입학시킨 것이 잘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리 명석한 두뇌를 지닌 것 같지도 않고 남달리 공부에 취미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욕심껏 어려운 길로 내몬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아이의 말로는 각종 국제경시대회에 출전했던 터키의 수재들이 모두 모인 대학에 그 흔한 상장 하나 받아본 일이 없는 둔재로서는 주눅이 들어도 보통 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이목구미가 멀쩡하고 기계가 충만한 나이에 그들에게 질 수 없다는 오기가 발동을 한다니 아이의 집념을 믿어볼 뿐이다. 나는 피차 책임을 피하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졸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대충 공부하고 졸업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는 한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기진맥진하도록 전력을 다하는 실패가 대충대충 한 후 타고난 재능과 운에 의해 거둔 성공보다 못하다고 일컬어지지 않음을 본다. 기록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이미 당사자의 가슴속에 풍요롭고 향기롭게 차오르는 실패한 성공의 풍만감이야말로 실로 대단한 것이다. 등산가가 오른 8,000m의 고공보다 아마추어 등산가가 오른 절반밖에 안 되는 산봉우리의 등정이 결코 못하지 않은 까닭이 거기에 있다. 나는 나의 자식을 믿는다. 때때로 전한 편지에 나의 메시지가 이미 충분히 전달되었으므로 그는 참다운 성공이 무엇인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아이에게 인내심과 집념, 그리고 참다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내내 가르쳐왔다. 흔히 말하는 성공한 자들과는 다른 길로 갈 것을 부단히 요구해왔다. 학문적이건 사업적이건 정치적이건을 막론하고. 물론 그들 중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살았다고 보기에는 인구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실로 허망하기 짝이 없다. 나는 아이에게 수도자와 같은 절제된 삶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의한 대학 진학의 폐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에 운동을 허락하거나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있지 말 것을 가르쳤다. 또는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함으로써 재화의 사용과 그를 통한 합리적 사고를 연관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다. 시대에 뒤지고 고집적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비디오 기계나 컴퓨터를 집에 들여놓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종류의 기계들의 바람직한 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있던 텔레비전마저도 없애버렸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었지만
아이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강렬한 수단이 되었다. 사실 마음은 괴로웠다. 물론 모두 성인이 된 지금은 어떤 것도 제약받거나 그렇게 되기를 강요당하지도 않는다. 이제 그들의 사고는 깨기도 힘이 들거니와 속이 꽉 들어찬 호두알처럼 야물어졌다. 어느 때는 내가 그들로부터 인내하는 법과 버리고 취해야 할 것들을 배우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식이라는 것이 여전히 나를 불안하게 한다. 그들은 나와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복잡해지면 해질수록 처세는 더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단단한 처세는 말할 것도 없이 굳건한 가치관으로부터 나온다. 전에 우리가 자랄 때와 같이 세상의 유혹이 산과 들에서 또는 장난기 심한 친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불빛이 휘황찬란한 도시로부터 온다. 그 유혹은 다만 찬란한 불빛 아래로 모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불빛 아래서 벌어지는 부와 명예와 권력의 향연에 동참할 것을 강요한다. 이제 나는 경멸받아 마땅한 것들을 경멸할 힘조차 없다. 지속되는 싸움에 서서히 져왔으며 지금은 싸움조차도 포기한 상태다. 다만 실패한 까닭을 아이들에게 전해줌으로써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경계해 두고자 한다. 그 일은 힘들고 벅찬 일이다. 아무리 거부해도 부의 편리함에 대한 유혹이 멈추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노예시장이 서고 새로운 식민지가 생겨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쉴 새 없이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대체 평등함을 말할 수 있는 평등함 외에 무슨 평등함이 있다는 말인가? 적어도 같은 부류의 인간들끼리만 통하는 대화에 내가 끼어들 수 없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는 편견이 아니라 현실일 따름이다. 내 아이에게 어떤 사회의 혼란에도 흔들리지 말 것과 부와 권력과 명예의 담을 기웃거리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싶을 뿐이다. 마치 흙탕물에 쉼없이 섞여들어 조금씩 정화해가는 끊임없이 솟는 샘물이 될 것을 희망한다. 오늘 그가 당하고 있거나 또는 헤쳐나가야 할 다소 힘겨워 보이는 현실을 안쓰럽지만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우직하게 맞서라고 주문하고 싶다. 어떤 세상에 살고 있건 그 시대가 안고 있는 고민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이다.